인천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대선은 이제 얼마 안 진짜 코앞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푸에르토리코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 좀 있었던 뜬금없죠? 건가요? 네, 갑자기. 푸에르토리코. 예. 예. 발단은 사실 어떤 코미디언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그 지지 집회에서 네. 좀 말이 심하긴 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이제 카리브해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 하나 있대. 뭐 이름이 푸에르토리코라고들 한다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근데 그 말을 한 게 무슨 특별한 맥락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도 네. 찾아보니까 갑자기 그냥 뭐 라틴계, 뭐 히스패닉, 뭐 유대인, 흑인들을 다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좀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그런 식으로 하는 이제 극우파 코미디언이었나 봐요. 네. 뭐 애 많이 낳는 히스패닉들 이런 식의 하면서 애들이 많이 나와서 뭐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일파만파였겠는데요. 예. 예. 푸에르토리코 미국령인데 예. 이곳에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을 왜 외국계 이민자라고 하는 건지 뭐 그런 이게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그 이 얘기를 한 히스패닉 이민자들 건데? 들어오는 네. 것처럼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면 미국령인데 이게 좀 그게 결국은 문제의 핵심이죠. 네. 푸에르토리코의 법적인 지위가 이게 항상 논란거리예요. 저는 사실 푸에르토리코를 처음 알게 된 게 옛날에 미스 유니버스 대회. 그렇죠. 뭐 저희가 예. 남미 쪽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뭐 푸에르토리코 예. 다 이렇게 미녀들이 실제로 많은 곳으로. 미녀들이 미인 입상자들이 많았고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과 별개로 출전하니까 그렇죠. 저는 옛날엔 독립국가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잠깐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네. 이 푸에르토리코 그렇죠. 부유한 항구라는 푸에르토리코가 항구여서 좀 돈 많은 항구 이런 그 뜻의 그 스페인어에서 나온 이름인데 네. 이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한 16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는 스페인어랑 영어가 공식 언어인데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많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돈은 네. 또 미국 달러를 씁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이제 19세기 말에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서 이제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이 된 거죠. 네. 1917년부터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이제 미국 시민권을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도 미국 국민인 그게 진짜 애매해요. 애매해요. 이게, 시민권자인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예. 미국의 그 50개 주에 살고 있으면은 예. 투표권이 있는 시민인 거고 네. 아니고 푸에르토리코 자기네 원래 땅 거기 살고 있으면 시민권 그 투표권이 없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좀 많이 이상해요. 예, 예. 대신 이런 영토들이 미국에 조금 있어요. 푸에르토리코도 그렇고 뭐 우리가 뭐 많이 가는 �괌도 그렇고 네. 뭐 이 태평양의 미국령 사모아 이런 섬들 나중에 미국이 일종의 좀 제국주의 흉내내면서 획득한 영토들이에요. 네, 그럼 대표성을 그러면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느냐? 네. 약간 좀 이것도 애매한데 대표를 미국 의회에 보냅니다. 근데 또 미국의 상하원 의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주위원이라고 하면서 자기 뜻을 푸에르토리코인들을 대변해서 뜻을 밝힐 수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 투표권 없어요. 이 상주위원들이. 그러니까 의원인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이 아닌 건 아닌데 국민인 것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예. 굉장히 애매한 위치이네요. 예, 그러면 예. 정부가 있을 거잖아요. 푸에르토리코도 이제 다른 주정부들처럼 정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국가 원수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푸에르토리코도. 근데 푸에르토리코도 이제 다른 주들처럼 뭐 주지사도 뽑고 네. 뭐 상하 양원 의회도 있고 사법부도 다 있고 그래서 뭐 4년마다 이제 투표도 하고 그래서 뭐 연방 헌법에 따라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도 이제 기본권을 적용을 받거든요. 네. 또 미군으로 복무도 해요. 뭐 옛날에 뭐 베트남전 때처럼 미국이 뭐 징집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징병됩니다. 그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본토로 와가지고 공무원 이런 것도 다 해요. 그렇군요. 지금 그 대법관 중에 그 유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라는 여성, 네. 이 여성도 푸에르토리코 출신 대법관까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민권은 있는데 본토에 살지 않으면 선거는 할 수 없고 예. 독립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의 어떤 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이 상태로 있을 거냐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이 상태로 있을 거냐. 독립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또 그렇다고 네. 해서 이 상태가 뭐 대단히 문제가 되는 또 상황이 아닌 그게 거죠. 무슨 뭐 아니어서. 식민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래서 미국 이 상태로 있을 거냐. 첫째. 두 번째. 아니면 미국의 다른 주들처럼 주가 네. 될 거냐. 그럼 세 번째.
독립국가가 될 거냐. 네네. 근데 이게 1992년에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에 네. 연방 정부랑 푸에르토리코 간에 각서를 이제 체결해가지고 모든 연방 부서나 기관은 일단 푸에르토리코도 행정적으로는 다른 주들하고 똑같이 대하라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뭐 FBI 연방 수사국이라든가 뭐 연방 재난관리국이라든가 다 또 이제 다른 주에서들처럼 푸에르토리코에도 이제 사무실 놓고 다 또 하고 네. 지금 굉장히 어정쩡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중요한 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들어봐야죠. 이 푸에르토리코의 사람들은 이게 여기가 이 정치 구조가 항상 3개 정당, 근데 대체로 2개 정당이 우세했는데 그 네. 2개 정당이 푸에르토리코의 이제 정권이 계속 이제 잡아왔는데 한쪽은 현상 유지, 한쪽은 주로 승격하자. 네. 여기 독립당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아예 독립해버리자. 네. 근데 그 정당은 지지율이 막 5%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주민들이 독립하자 쪽은 사실 좀 아닌 거예요. 별로 없네요. 네. 1960년대부터 독립하자, 독립할 건가 말 건가 투표 한 6차례 정도 주민 투표를 했는데 독립안이 과반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문제는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결정한다 해도 네. 이게 구속력이 없어요. 미국 의회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면은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권한이 주권은 확실하게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 의회의 분위기를 봐야 되겠네요. 이게 2020년에 네. 푸에르토리코에서 이제 총선을 하면서 주로 승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독립은 그거는 좀 지지가 굉장히 낮고 네. 미국의 한 주로 승격을 할 거냐 말 거냐 투표를 했는데 52%좀 미미한 차이로 주 승격안을 주민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네. 이게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 하원이 2022년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푸에르토리코 지휘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미국 의회가 결정하는 거는 안 된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주민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주는 게 맞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게 하원은 통과가 되는데 상원에서 아직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황이 결정적으로 바뀐 건 없고 사실 4년마다 이제 푸에르토리코도 선거를 하다 보니까 올해 푸에르토리코는 이번 미국 대선과 같은 시기에 총선을 치러요. 네. 거기서도 또 주민 투표도 같이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구속력 구속력이 없을 거잖아요. 없는 거죠. 예.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예. 자, 그러면 미국 본토에 있는 일반 시민들, 미국인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푸에르토리코 이게 안 그래도 10월 말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주가 되든가 독립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그렇죠. 게 맞다. 현상 지금 유지는 상태는 좀, 아니다. 이게 네. 다수였는데 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그 주 습격을 원한다면은 해주는 게 맞다.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그쪽 많고 네. 만약에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독립을 하겠다고 원하면? 하면 또 시켜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주민들이 도돌이표예요. 원하는 대로 네. 해주는 게 맞다가 그 국민들 네. 여론도 미국의 일반 시민들 여론도 그렇고 네. 그 안이 사실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된 거고 네. 상원에서도 이제 뭐 나중에 언제 통과가 될지 모르지만 네. 통과가 되면은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아마도 주민 투표를 이제 다시 해가지고 이번에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네. 다시 해가지고 이제 모종의 결론이 나겠지만 이게 뭐 이른 시일 내에 막 이렇게 뭐 1, 2년 내에 이르지는 못하겠죠. 예, 뭐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예.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푸에르토리코 문제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투표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본토에 사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권이 네. 있죠. 네. 근데 미국의 그 히스패닉이라고도 하고 라티노라고도 하는 이 그쪽 이제 스페인어권 네. 꽤 2021년 많을걸요? 기준으로 많죠. 그 인구가 네. 6,2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1980년만 해도 이제 미국 인구의 한 7% 정도는 지금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멕시코계가 3,700만 명이니까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미국 히스패닉의 60% 이상이 이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다음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입니다. 물론 멕시코계보다는 적지만 이제 전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라고 하면 9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3분의 2,
600만 명 가까이가 미국 본토에 살아요.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물론 그 중에 뭐 이제 뭐 성인 인구 유권자를 따져봐야겠지만 네.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에 사는 사람은 지금 320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멕시코계 다음으로 큰 히스패닉 그룹이고 또 투표권이 있고 이제 펜실베이니아 이번에 그 격전지 중요하죠. 이런 데도 네. 당연히 많이 삽니다. 네.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민심이 중요한 거죠. 이런 박빙 선거에서는. 예. 특히 경합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펜실베니아에 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정말 이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주목이 되는 와중에 쓰레기 네. 섬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예. 너무 큰 실수를 한 건데요. 예, 이번에 네. 그렇게 됐는데 그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그 래퍼 배드버니. 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 대표가 그 후보가 네. 푸에르토리코의 경제를 부흥시키자 뭐 이런 또 공약도 했대요. 이제 맞춤형 공약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또 연설을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에서 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이 그 배드버니라는 래퍼가 또 영상 또 올려서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려서 네. 이제 그 발언하고 엮어서 이렇게 부각을 시켰고 또 배드버니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저 잘 모르는데 제니퍼 로페즈는 완전 아시죠? 알죠. 예, 좋아요. 제니퍼 네. 로페즈는 뉴욕 태생인데 부모가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인스타그램에다가 역시 해리스 비디오 공유하고 또 푸에르토리코 깃발도 이렇게 내걸고. 네. 제니퍼 로페즈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무려 2억 5천만 명이더라고요. 영향력이 예, 미국 어마어마하죠. 유권자들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 리키 마틴. 모른다고 하고 싶은데 갑자기.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리키 마틴도 리키 마틴. 푸에르토리코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역시 또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면서 이번 발언 부각시키면서 푸에르토리코계에 네. 이 표심을 끌어모으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표심은 어디로? 사실 이렇게 따로 미국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 따로 여론조사한 거는 제가 못 봤는데 예. 쓰레기산 발언에 대해서는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이 굉장히 아유, 반발하고 반발하겠죠. 있다는 보도들은 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펜실베이니아에서 부통령 후보 그 팀 월즈하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이 젊은 세력을 대변하고 또 이제 그 마이너리티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여성 의원이죠. 네. 이름이 되게 길어서 미국의 상상 AOC라고 부르는데 트럼프 측 또 맹공격하고 있고. 근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푸에르토리코 미국 본토 사는 사람들 말고 아마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반감이 좀 많을 거예요. 네. 이게 트럼프 때인 2017년에 네. 허리케인이 푸에르토리코를 강타를 했는데 그때 특히 이제 마리아라는 허리케인은 그거는 저도 그때 뉴스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네. 피해가 너무너무 컸어요. 이때 허리케인으로 이제 3,000명 이상이 아예 사망을 했어요. 굉장히 큰 피해였고. 그렇네요. 근데 그때 특히 그 전에 왜 우리 뭐 신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조조정하라 이래가지고 푸에르토리코의 재난 대응 능력을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강요해가지고 완전히 낮춰놓은 상태에서 허리케인이 왔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무시했죠. 별것도 아닌데 또 특유의 이러다가 타격이 엄청나게 커서 그때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예, 그러면 좀 뭔가 반감을 많이 갖고 반감을 가질 수밖에 있겠네요. 없는 거죠. 푸에르토리코의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가 좀 면적은 한 14,000제곱킬로미터 뭐 그게 크진 않지만 네. 그 주민은 말씀드린 대로 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한 320만 명 정도 320만. 되고 1인당 실질 GDP로 보면은 42,000달러 적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잘 살아요. 그래서 뭐 세계은행이나 뭐 국제통화기금 IMF 이런 데서는 이렇게 뭐 고소득 경제 그래서 분류가 네. 되는데 그리고 뭐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미국과 별개로 아무튼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뭐 제일 뭐 경쟁력도 있고 또 여기가 뭐 관광산업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관광산업이나 뭐 원자재 수출 이런 게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도 굉장히 고도화돼 있어요. 네. 뭐 제조업도 많고 뭐 섬유 산업이라든가 뭐 제약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서비스업, 관광 이런 것도 많고 농업은 사실 1% 미만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201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게 경기 흐름을 되게 많이 타고 경제가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제 그 정부 부채가 많아요. 그다음에 그 부채를 가지고 연방 정부랑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귀찮은 네. 예전에 빚
저것도 가끔씩 조정해줘야 되고 탕감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연방정부랑 계속해서 협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2017년 초에 또 그래서 재정 위기가 한 번 있고 뭐 중간에 뭐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던 차에 허리케인이 허리케인까지. 강타해서 그때 그래갖고 경제가 좀 많이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네. 1인당 GDP라는 것은 항상 함정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미국의 다른 주들과 비교하면은 경제 사정이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주민들 중에 한 40% 이상이 좀 빈곤 상황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보면은 고소득 경제라고만 딱 말하기에는 미국하고 그렇죠. 조금 네네. 격차가 많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이번 미국 대선에서 전반적으로 히스패닉들의 표심은 아무래도 민주당 굉장히 쪽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겠죠? 가장 최근 조사가 이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요때 네. 조사를 보면은 해리스 52%, 트럼프 40%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가 많았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미국은 이 시민들이 다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흑인들의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계의 투표율은 미국 백인들 투표율을 많이 따라잡았어요. 네. 많이 올라갔는데 히스패닉은 아직까지는 좀 투표율이 낮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권자 등록한 사람들만 놓고 보면은 47대 46 격차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히스패닉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등록을 있네요. 많이 네,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특히 히스패닉 사이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위였는데 보수적인 그 플로리다라든가 쿠바계 유권자들 옛날 오래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던 한마디로 카스트로 실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 이쪽에서 트럼프 지지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선 결과에 히스패닉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반이민 정서가 좀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 쪽을 그렇다고 그 이제 이유는 원래 어떤 그 걸까요? 이민자들이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민의 빗장 거는 거에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선다. 이미 우리는 이런 정착을 했기 때문에.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참 재밌습니다. 수다리 걷어차기 네. 같은 느낌도 조금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였네요. 푸에르토리코 어떤 곳인지 살펴봤습니다. 과연 미국이지만 미국이 아닌데 독립을 할 것인지 정말 주정부가 될 신기하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